안녕하십니까, 최용석입니다. 오늘은 창업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한 시행착오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노하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한 사람들이나 초기 스타트업에 합류한 사람들은 본인의 직무는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넓은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존에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당연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쓰고 무조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믿으며 전력 질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에 100% 몰입하는 시간을 통해 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인생을 갈아 넣었다, 이런 표현들을 흔히 쓰잖아요. 다소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사업 초기에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 모든 자본을 쏟아붓고 모든 정신을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죠. 어떤 분은 창업 초기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일요일 하루는 쉬니까 하루 평균 16시간을 일한 셈이죠. 정말 말만 들어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에 대한 정말 몰입을 하며 한시도 빼지 않고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고민하는 시기는 분명 개인의 역량의 성장과 스타트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제품과 스타트업의 성장이 연결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몰입을 통해 회사와 개인이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스타트업과 개인 간의 성장의 갭입니다. 스타트업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제품도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아간다면 제품과 회사, 개인 모두 성장해 나가겠죠. 다만 이럴 경우 대부분 개인의 성장보다는 회사의 성장이 훨씬 빠릅니다. 스타트업의 성장은 스타트업을 이루는 각 개인의 성장이 모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생기죠. 개인 한 명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성장의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스타트업의 규모가 커지고 하는 일의 중요도가 커지는 것에 반해 개인의 역량의 성장은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꼭 발생합니다. 칙센트 미하이가 만든 과제와 능력의 관계를 그래프를 함께 보시죠. 몰입의 즐거움을 설명하며 제시한 그래프인데요. 개인들이 스타트업에서 몰입을 느끼는 단계는 본인의 역량에 맞는 과제를 수행했을 때 시기입니다. 과제가 어려워도 실력이 높으면 몰입하게 되는 거죠. 이때 힘들긴 하지만 잘 버텨내어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의 난이도도 이전보다 더 높아집니다. 과제의 수준도 여전히 높은데 실력은 그게 못 미치면 몰입은 각성, 불안, 걱정의 영역으로 개인들이 느낀 상태가 변화합니다. 높아진 과제의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의 실력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때 이전처럼 무작정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많은 경우에 번아웃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과제의 난이도는 높아졌고 사람들이 거는 기대와 관심은 높아졌지만 개인의 실력이 성장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만약 계속된 몰입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때까지 버틸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몸과 정신이 무척 힘들겠죠. 이때가 오면 분명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나의 성장의 갭을 메우고 다시 몰입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업무의 난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조직의 상사, 대표와 이야기를 하여 업무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업무를 나눠 갖는 등 역할과 책임을 나눠 가져가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역량을 올리는 것입니다. 역량을 올리기 위해선 좋은 동료를 채용하거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사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신의 역량을 올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 대신 역량을 끌어줄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처음에 빨리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업무를 조정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장의 핵심은 오래오래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에 있죠. 오래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선 회사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감정 상태를 공유하거나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서야 개인도 성장할 수 있는데요. 성장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첫 스텝으로 일에 몰입하는 시간을 통해 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100% 쏟아부으면 일에 몰입한다는 의미는 반대로 일 이외에는 다른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인 거죠. 몰입을 통해 사업이 성장할 때는 괜찮지만 일이 잘 안 풀리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시간들이 이어지면 누적된 피로와 함께 번아웃이 몰려옵니다. 열정적인 처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후회가 밀려오겠죠. 그동안 멀리했던 친구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오래 일할 수 있고 지속해서 성장을 위한 노력도 할 수 있겠죠. 대개 번아웃의 징조는 성장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열정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무기력, 패배의식, 허무주의가 찾아오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려면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평소에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건강하게 돌봐줘야 합니다.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선 루틴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일주일에 5회에서 6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명상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이러한 루틴을 통해 자신에 대한 꿈을 알아가고 어떤 도전과 성장을 이루어갈지를 꿈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마음은 업무 환경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이 어렵거나 힘에 부칠다고 느낄 때 부족하면 채우면 되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을 자꾸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응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성장은 몰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료 및 주변인들과의 소통, 그리고 자신을 아끼고 돌볼 수 있는 여유가 결합해야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